이번에 배울 작품은 역시 김수영 시인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폭포이고요. 이 작품 역시 1959년에 이승만 독재 정권 시기에 쓰인 작품인데 이 폭포의 속성, 즉 위에서 아래로 시원하게 막 떨어지는 그런 속성을 통해서 어디 눈치 보지 않고 저항하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노래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1년을 보시면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폭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폭포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항 정신이 되겠습니다. 폭포의 첫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폭포의 속성들이 또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폭포는 일단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모습에서 하강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강적 이미지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폭포가 보여주는 하강적 이미지는 현실에 저항하는 어떤 저항 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2연을 보시면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여기서는 규정할 수 없는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향하지 않고, 여기서는 일단 자유로운 이미지,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는 폭포의 자유로운 이미지가 드러나고,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혹은 현실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절과 주야라는 것은 낮과 밤인데요. 이 주야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속성을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일관적이고 또 지속적인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매한 정신, 고매하다라는 것은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인격이나 품성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폭포가 바로 이러한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바로 폭포의 두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속성과 고매한 정신이라는 것은 정신이니까 내적인 속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위에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폭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외적인 속성과 내적인 속성에 서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겠죠. 바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어떤 저항 정신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년으로 넘어가서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여기서 금잔화라는 것은 그냥 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그마한 희망 혹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유대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현실이겠어, 부정적인 현실이겠어. 그쵸?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폭포는 어때?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폭포의 세 번째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어떤 소리?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이 고든 소리가 사연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사연을 보면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여기서는 폭포가 일단 정의롭고 진실된,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른 소리도 이 폭포를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고된 소리를 외치고 있는 이러한 폭포는 앞에서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는, 즉 어떤 정신이 나타난다, 선구자적 정신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연으로 가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자, 여기서 나타라는 것은 여기 정리된 것처럼 어떤 행동이나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게으른 것,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사는,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러한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네, 폭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는 것이 네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폭포의 네 번째 속성. 자, 네 번째 속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나타나 안정은 현실이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소시민적 태도. 자, 소시민적 태도를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어일까요? 부정적인 시어일까요? 네, 부정적인 시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소시민적 속성을 뒤집어 놓는, 즉 절대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이 바로 폭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포는 높이나 폭이 없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높이나 폭도 없는데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떤 표현이 드러난다, 그쵸?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시에서 먼저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을 혹시 찾으셨나요? 자, 문장의 마지막을 떨어진다, 그리고 또 떨어진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떨어진다라는 것을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자, 마지막 글자를 반복하는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고 있는 폭포의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에 쓰인 표현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는 고매한 정신처럼이라고 해서 지규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포에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고매한 정신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무슨 법? 그렇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든 소리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반복법이 사용이 되고 있네. 그리고 번개와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규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핵심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